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등교 수업을 할 때 여러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앞선 내용들을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의 내용은 수능에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중요한 주제가 요 정의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열심히 배워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니부어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덕적 인간들이 모여도 그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정의를 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배웠어요. 오늘은 이런 좀 폭넓은 사회 정의라기보다는 좀 더 폭을 좁게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정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라고 할 때 되게 주요한 주제 중에서 한 개가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지금 좀 젊은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개가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되어 있는 비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역시 과연 정당하게 분배가 그 정규직이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 그 직업이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 재화가 과연 정의롭게 분배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다수의 이런 쟁점들을 보면은 이 분배 정의와 관련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자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을 했느냐? 재화의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서 재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과연 부족한가 고민해 볼 때가 됐죠. 전 지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처럼 인류 역사가 풍족했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직업, 기회 이런 것들 역시 분배 정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었고, 특히나 분배 정의에 있어서는 기하학적인 비례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윤리 할 때 마르크스를 배웠었죠. 자, 이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실현하고 그래서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는 공산사회를 추구했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분배 정의는 우리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라는 것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했었던 분배 정의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학자인데 새롭다고 하면 새롭고 또 새롭지 않다고 하면은 새롭지 않을 수 있는, 왜냐? 우리가 작년에 통합사회를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현대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니까 존 롤스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이 존 롤스라는 철학자는 대단히 현대 철학자예요. 롤스가 돌아가신 것이 2002년, 정말 얼마 안 됐죠. 이제 18년, 벌써 18년이나 흘렀네요.
1921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현대 철학자입니다. 대표적 저서로는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껍습니다. 책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도 만민법, 정치적 자유주의 등 현대 정치에 있어서도 또 혹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했던 철학자가 존 롤스인데, 우리는 오늘 이 정의론을 가지고서 분배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롤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돼요. 요거 전에. 자, 정의론 첫 문장.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줬는데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사상 체계에 있어서 제1덕목이 진리이듯이 사회 제도에 있어서 제1덕목은 정의이다 라고 하면서 정의론 책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연구, 학술적인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그것이 진리냐, 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론이 정밀하고 세밀하면서 잘 정리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수정돼야겠죠. 혹은 폐기되든지. 그래서 사상체계에 있어서 제1덕목은 진리예요. 그런데 사회제도에 있어서 제1덕목은 무엇이냐? 결국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될 그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롤스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면 수정돼야 된다라는 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롤스는 결국 우리가 앞서 배웠던 칸트를 계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다수를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조금 그런 게 있죠.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분명히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롤스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롭냐?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롤스의 정의론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롤스에게 있어서 정의의 가장 첫 번째는 그것이 과연 공정하냐? 공정 이꼴 정의는 아니지만 정의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특히나 최근에 입시 변화의 정책에 변화가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계속해서 수시가 확대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정시의 비중이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등장하게 된 것 자체가 과연 이 수시 제도가 공정하냐라는 것에 대한 반문에서부터 출발했죠.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쌤은 동시에 그렇다면 과연 수능은 공정하냐? 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똑같이 푸는 것이 과연 정의롭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봤을 땐 그거 되게 정의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수능을 칠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예컨대 청각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듣기를 안 합니다. 영어 듣기를 안 하고 듣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영어 대본을 주고 문제를 풀어요. 또 혹은 눈이 조금 불편한 친구들은 시험지가 확대된 것을 주기도 하고요. 또 약간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일반적인 학생보다 길기도 하고요. 그처럼 우리는 수능 안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편한 친구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 환경도 달라요.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학원이 있어서 쉽게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주변에 학원이라고는 없어서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과연 수능이 공정한가 고민해봐야겠죠. 물론 수시도 그럴 수 있어요. 학교마다 또 하는 행사들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의를 고민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하냐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롤스 역시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공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고요. 그런데 롤스는 그것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를 절차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절차가 완전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 결과가 부정의해질 수 있어요. 롤스가 드는 예시를 봤을 때 예컨대 공정한 절차가 있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결과가 있느냐, 요것을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첫 번째 사례, 공정한 절차도 있고 공정한 결과도 있는 상황. 예컨대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5명이 똑같이 배가 고파요. 덩치도 같고요. 그리고 이 5명이 똑같이 돈을 3,000원씩 내서 15,000원짜리 케이크를 샀어요. 그렇다면 이 케이크는 어떻게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정의롭겠습니까? 똑같이 돈 냈고 똑같이 배가 고프니까 케이크 하나를 5분의 1로 잘라서 먹으면 되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정한 결과는 n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잘라 먹어야 되는가? 절차가 필요하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각도기가 있어서 각도기로 재서 360도를 5로 나누면은 72도입니까? 72도씩 잘라가지고 나눠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각도기가 없다면 롤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잘라 먹으면 되느냐? 자른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가져가면 된다.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가장 먼저 케이크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선택해가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자른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가져간다면 본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장 작은 조각이 될 거예요. 똑같이 돈을 냈고 똑같이 배가 고픈데 작은 조각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롤스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가져간다면 각도기 없이도 5분의 1에 가장 가깝게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상황은 잘 없어요. 예컨대 케이크 있는데 이 케이크를 한 명이 사왔다든지, 혹은 배가 고픈 정도가 다르다든지, 혹은 뭐 덩치가 달라서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든지, 이 현실 상황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롤스는 이 절차가 불완전하지만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는 행위로서 무엇을 제시하냐면 재판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법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도달해야 되는 공정한 결과가 있죠.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그런데 그 과정이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은 뭐 변론을 하고 신문을 하고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항상 완벽합니까? 아니거든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없지만 있게 될 수도 있는 거.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실수가 일어나기도 해요. 또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한 개가 이 사법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판결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형량이 낮아?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금 우리 국민적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법적 정의가 실현되느냐,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불완전하면은 결과도 오히려 실현이 안 되게 돼버려요. 그래서 롤스는 뭘 하느냐, 일단 공정한 절차부터 만들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절차부터 공정하게 만들어보자. 게임을 공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기든지 누가 지든지 우리는 그 게임을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시로서 롤스는 갬블링, 도박을 이야기하는데, 도박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예컨대 우리가 원카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카드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 카드를 섞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원카드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룰에 대한 합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룰이 너무 달라요. 에이스로 공격을 받으면 몇 장을 먹어야 되는가, 조커, 흑조커는 몇 장, 칼라 조커는 몇 장,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나서 게임을 했다면 누가 이기든지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그 상황은 일단 공정하게 게임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핵과 같이 불법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또 캐시 아이템에 의해서 게임이 좌우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흥미를 잃게 되죠. 왜냐?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똑같은 상황에서 게임을 해서 지든 이기든 그 결과는 정의롭잖아요. 그래서 롤스는 이 공정한 절차가 있으면 목표를 정해놓지 않더라도 공정한 결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결과를 정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봅니다. 그 공정한 상황을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원초적 상황 혹은 원초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포지션이에요. 이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사회계약론을 조금 생각하면은 자연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진 않잖아요.
지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사회를 계약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도 지금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 이거 다 없다고 치고 다시 만들자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고 실험, 생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원초적 상황이라는 가상의 상황인데 이 가상의 상황은 공정한 최초의 합의 상황이에요. 다른 조건들이 없는 최초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존의 제도를 고치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그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제도를 고치기를 싫어하니까. 반면에 그 제도로 인해서 손해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제도를 고치고 싶어 하죠. 잠깐 끊었다가. 자,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해보자 라고 롤스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 당사자인 인간을 롤스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롤스에게 있어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예요. 즉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아까 케이크 자르기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똑같이 배가 고프고 똑같이 돈을 냈다면 인간은 응당 똑같은 몫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손해보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롤스의 인간관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좀 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지만 나는 집에 가면은 뭐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좀 집에 가도 뭐 먹기가 힘든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데 롤스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돈을 뭐 벌든 못 벌든 많이 먹든 못 먹든 일단 뭐 내가 배부른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서구적인 뭐 아메리칸 마인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뭐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롤스의 인간관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래서 롤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롤스는 인간을 이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롤스 스스로는 이기적이다라기보다는 합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 조건을 한 개를 더 달아요. 어떤 조건을 다느냐? 무지의 베일을 씌웁니다. 무지의 베일, 장막, 실크 살랑살랑하는 그런 거. 이교시가 시작하는 종이에요. 집중력을 잃어서 다시 할게요. 자, 무지의 베일이란 무엇이냐면 무지,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일을 써가지고 모르게 만든다. 무엇을 모르게 만드느냐?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는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어떤 원칙에 합의할 때도 나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남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징병제에 대해서 모병제로 바꾸자라든지 남성 중심의 남자만 지금 국방의 의무로서 징병제를 갖고 있는데 여성 역시 같이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아마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를 이야기할 것이고
징병제에서 남자만 가는 것보다는 남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래 왔거든요. 왜냐? 여러분은 군대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남자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 있고.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여고에 가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를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을 시켜야 된다.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토의를 한다면 우리 학교 뷰를 보았을 때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돼야 되죠. 왜냐면 우리 논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우스가 우리를 맞아주고 있잖아요. 항상 추수철, 농번기철 되면은 향긋한 비료의 내음이 나잖아요. 사는 것만 보면 농촌이죠. 그런데 농어촌 특별전형이 안 되죠. 왜냐? 우리는 시에 살고 있고 학교가 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둘려져 있지만 큰 길 건너면은 결국 화분하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만약에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하자고 하겠죠. 왜냐? 그럼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걸 아니까. 결국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한테 혜택이 되도록 하니까 롤스는 그거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씌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모르게 만드는 것. 나의 성별, 나의 연령, 나의 직업, 나의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공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만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일반적 사실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뭐 심리적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알아요. 무지의 베일은 합의 당사자들을 멍청이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백치 상태로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은 일단은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그런 상황에 놔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면 일반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은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실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전의 원칙도 없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간들이 이제는 오로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만들어놓은 롤스는 상황이 절차가 공정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권 계층도 없고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합의해보자. 원초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여기에서 절차를 만들었죠. 원초적 상황. 여기에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그 정의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평등의 원칙이라고 줄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예요. 평등은 자유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자유인이고 5명이 노예라고 해봅시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자유인이라면 노예제도를 옹호하겠죠. 내가 노예라면 노예제도를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예인지 자유인지 모른다면 내가 50% 확률로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노예 제도를 찬성할까요? 안 하겠죠. 롤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합리적이니까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억압 속에서 강제적으로 살아가기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원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자유를 향해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롤스는 자유주의자예요. 자유가 가장 중요해요. 1차적으로. 알겠죠?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원칙. 제2원칙에 합의하게 되는데 제2원칙이 뭐냐? 차등의 원칙이에요. 앞서 평등한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불평등에 대해서 동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나죠? 왜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평등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A는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고 B는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B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A인지 B인지 몰라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A라면 굳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삶이 힘든 B라면 복지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A인지 B인지 모르니까 불평등, 차등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차등, 불평등이 인정되기 위해서 다시 두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회균등이에요. 모든 직위와 직책은 실질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뭐 연봉 1,000만 원,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직업도 있고 뭐 월급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직업도 있어요. 불평등하죠. 그 불평등이 받아들여지려면 연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직업에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대학 간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죠. 대학 서열화가 되어 있어요. 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뭐 서울대 뭐 이런 스카이 뭐 서성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등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물론 좀 없어져야 될 문제지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갈 수 있잖아요. 일단 원서는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지만 그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죠. 대표적으로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등이 인정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불평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일단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하니까요. 일단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되고 이 부분은 많이 생략이 됩니다. 특히 누구에게 이익이 돼야 되느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최소 수혜자,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가장 힘든 자의 처지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게 된다. 그것이 롤스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되고 기회는 평등하고 그리고 가장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그 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정의지 않느냐.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롤스는 well-ordered society,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게 롤스의 대략적인 이제 내용의 전체예요. 근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거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뭐냐면 이 정의의 원칙 간에는 위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거, 뒤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축차적 서열이라고 해요. 높고 낮음이 있는 거예요. 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이 원칙이에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1원칙이 2원칙보다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롤스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노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평등한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1원칙이 2원칙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기회균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보다 우선해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결국 차등의 원칙의 내용이에요. 왜냐? 기회균등은 평등이잖아요. 이게 불평등이잖아요. 차등의 원칙은 이걸 결국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평등해야 되잖아요.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는데 불평등하다? 우리 그거 못 받아들여요. 알겠죠? 그래서 기회균등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보다 우선해야 되고 2원칙보다는 1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롤스의 정의의 원칙 간의 위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롤스의 되게 특이한 주장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요거에 천부적 재능. 우리가 오늘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선수 대표적으로 뭐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뭐 벌고 있는 돈 엄청날 거예요. 뭐 주급으로도 엄청나죠. 세면 뭐 평생 일해도 벌기 힘든 만큼의 돈을 뭐 1년에 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손흥민의 노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이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거기도 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해요. 예컨대 쌤은 손이 똥손이기 때문에 그림을 참 못 그려요.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세계의 명화 같은 걸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가수들만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부적 재능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하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공정하냐. 자, 천부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균등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재능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공을 잘 차는, 축구를 잘하는 재능을 선택을 해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고 축구를 열심히 해서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인 거예요. 우연적인 거. 그리고 이 천부적 재능이 꼽히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도움. 롤스는 이 사회라고 하는 거를 또 재미나게 해석을 해요. 롤스의 사회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동하는 시스템을 사회라고 표현해요. 여기랑은 다르죠. 최초의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내 이익만 증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정의를 도출하고 사회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왜냐하면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최소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익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회예요. 그런데 이 천부적 재능이 꼽히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컨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가 있죠.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아이스링크장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뭐 피겨 여왕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광고도 찍고 금메달도 따고 연금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재난 문자가 또 이렇게 나의 앞길을 막는군요. 실컷 수업을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영상이 끊겼어요. 자, 그래서 앞에랑 연결이 조금 잠깐 생겼을 수 있는데 이어서 합시다. 김연아의 사례가 그렇고 손흥민도 생각을 해보세요. 손흥민이 만약에 축구공도 없고 축구 골대도 없고 축구라는 걸 접할 수 없는 오지에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재산을 벌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롤스는 이 천부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연의 산물로 보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공재로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을 노예로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이득이 부당하기 때문에 공공재로서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롤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진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롤스는 정의는 공정해야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공정한 절차로서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대의를 제시했고, 이 상황 속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그 정의의 원칙, 제1원칙,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의 원칙, 제2원칙, 차등의 원칙. 차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돼야 된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롤스의 정의론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롤스의 분배 정의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분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공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이해가 어려웠던 친구들은 질문을 남겨주던지, 쌤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을 올리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유튜브에 질문을 댓글을 달아주는 게 제일 확인이 빨라요. 그 스마트폰에 알람이 오니까 그렇게 질문을 남겨주고요. 아니면은 학교 와가지고 질문을 남겨도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롤스를 비판하면서 분배 정의를 이야기했던 로버트 노직, 마이클 왈처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